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오늘 우리 화요일 새벽 맞이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는 이제 월요일장을 끝마쳤습니다. 물론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6월달 월말 그리고 2분기 말 그리고 상반기 이 반기 말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이 금융시장은 이제 그리스라는 어떤 해묵은 악재지만 그래도 어떤 재료로서의 영향력은 큰 이 현재 이 재료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보실까요? 다우 지수가 350포인트 내렸고요. 나스닥이 5,000선 깼고 S&P 500 지수가 2,100선을 하회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참 우리 한국 증시는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참 눈치가 없는 건지 추경 발표한 지 불과 지금 한 3거래일 만에 또 증시 이제 급락을 앞두고 있고 또 무릎을 꿇게 생겼는데요. 어제 사실 글로벌 증시 뭐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다 이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증시의 이제 낙폭은 그리스 디폴트의 어떤 가시화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참 이런 거는 또 빨라요. 그리스 측에서는 원래 이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이 IMF 납기일인데 이거 못 갚을 것 같다. 그래서 하루 먼저 그냥 어차피 뭐 못 갚을 건데 미리 얘기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한 발 앞선 디폴트 선언을 했고요. 화요일날 IMF 채무 상환은 불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7월 5일날 있을 주민투표에 우리는 베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 공동체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는 죽음이 두렵다고 미리 자살할 필요는 없다. 본인 딴에는 뭐 위로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위트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식의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이제 정상들은 그래도 그리스 국민들은 유로존 잔류를 희망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유로존 지금 뭐 금융권도 지금 휴장을 했고 증시도 휴장을 했고 어쨌든 그랬는데 스피오버 이펙트라고도 하고 컨테이전이라고 부르는 유로존 국채 금리의 어떤 확산 효과는 그래도 2012년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는 영상이 끊겨버렸네요. 우리가 나가도 우리가 나가고 남아도 우리 뜻대로 남는 거지 유로존은 억지로 우리가 방출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주민투표에서 또 예스로 편을 들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죠.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는데 절은 열나 싫은데 중은 또 떠날 생각은 없고 지금 현재 계속 우리는 유로존에 남아가지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잘 아시겠지만 상식이 비상식을 못 이깁니다. 싸움을 하면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그리스가 남기를 원하고 그리스 자체적으로도 유로존을 떠날 생각이 없는데 언제 그럼 해결이 될 것인가.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희한한 반응이 나온 게 유로 달러 환율이 그리스 디폴터 가능성을 보고서 급락했다가 다시 그야말로 V자 반등하면서 1.124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황 속에서 이 ECB 집행이사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게 ECB가 이제 더 이상 그렉시트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 그리스라는 이 풍치를 이제는 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다른 이빨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그리스를 버리고서라도 유로존이 잘 돌아가려면 결국은 양적 완화를 확대하겠다는 뜻인가? 이런 좀 어불성설격의 해석을 했고 오늘 유로화의 가치는 앞에서 보신 대로 V자로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준비되어 있나요? 만약에 지금 그렉시트라든가 뭐 유로존 붕괴라든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장에 가정했다면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오늘 같은 날 하락할 리가 없고요.
유로화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나왔던 것뿐인데 지금 만약에 유로존이 정말 깨지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것 같고 그랬다면 달러가 누가 봐도 강세로 올라와야지 타당한 건데 다우지수 300포인트 빠진 거하고 달러 인덱스 하락이 같이 동조가 됐다는 건 누가 봐도 이제 좀 한쪽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월말, 분기말, 반기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일단 이제 포지션 청산하고 좀 차익 실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뭐 포착이 됐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떠나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또 다음 달, 다음 분기, 다음 반기에 돌아올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선 좀 뭐 후련하기도 하고 일본 어제 니케이 지수 왕창 빠졌는데 달러엔 환율이 지금 보시다시피 122엔 중반까지 뚝 떨어져서 이번 이 그리스 사태에서 제일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는 이런 엔저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일본 증시가 이걸 이제 한 방에 반납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공포지수 좀 볼게요. 사실 어떤 이름값을 못 하고 있는 게 뭐 벌써 몇 년이 됐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2년도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이 공포지수의 이 표시 기능이 좀 무뎌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하루 만에 34% 급등을 했다고 쳐도 18.85. 공포지수도 역시 오늘 다우 300포인트 하락하고 뭐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진짜 그리스 유로존 탈퇴를 계산했다면 34% 가지고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네요. 과연 이 그리스 위기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이번에도 통할 것이냐. 앞에서 보신 이제 공포 지수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많이 올랐다고 해봤자 일간 상승폭이 그렇다는 거고, 지난 2012년도 그리스 유로존 탈퇴라는 그렉시트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하고는 전혀 미동도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간밤에 뉴스에서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 디폴트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어떤 경제 지표든 어떤 글로벌 악재든 결국은 이제 기승전 연준으로 귀결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연준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서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그리스 위기를 막 부풀리고 막 숏을 치고 하방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또 연준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연준이 또 구원투수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물론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연준이 직접적인 구제금융을 뭐 지급하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오늘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연설에서 일단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어떤 운을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를 비롯한 지금 유로존 상황을 연준에서는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지표 개선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이번 그리스 사태가 이길 것이냐 이건데 지금 이제 7월달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7월 FOMC에서 적어도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입장 표명을 막기만 하면은 9월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8월은 FOMC가 이제 없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상하려면 7월 달에 충분히 힌트를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 사태가 7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뭐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연준이 7월 달에도 매파적인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이 타이밍을 또 놓치면 9월에도 금리를 올리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 이제 중대 리스크라는 이 그렉시트를 만났다는 게 지금 현재 조금 헷갈린다는 거고 일단 기본 가정은 9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곤 하지만 이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연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에서 보신 대로 다우 300포인트 급락, 나스닥 5000포인트 깨지고 S&P 500 지수 2100선 또 하회했고 이렇게 시장을 괴롭히면 연준이 결국은 이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기 힘들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또 꼼수가 들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요, 앞에서 보신 대로 이제 지표 개선을 시사할 만큼 이제 좋았는데 그건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에서 보신 대로 현재 그리스 사태를 연준의 금리 인상을 지연시킬 어떤 우군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얻은 것은
다우지수 300포인트 급락을 날린 대신에 요걸 얻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6월 초에 발표된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이후에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보시면은요. 금리 인상 확률이 7월에도 0%, 9월에 14%, 12월에도 50%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지난 6월 초하고 비교해 봤을 때 7월에 6%, 9월에 31%, 12월에 67%보다 또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좀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의 좀 어떤 과도한 헐리우드 액션이 좀 이해가 되죠. 그냥 그리스의 악재는 약간 잽의 느낌이었는데 그걸 맞고 그냥 그대로 막 엎어지는 이런 이제 막 그 쇼맨십을 부렸다는 게 결국은 연준을 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상해지수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000선 어제 장중에 깨져가지고 3,000대를 봤습니다. 5,000대를 봤던 게 불과 2주 전인데, 지금 이제 상해지수의 급락은 누가 봐도 좀 무서운 상황이기는 하고요. 결국은, 이 상해지수 급락도 뭐 오비 일학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사태 심화에 따라서 또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이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결국은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에서 중국 주식도 갖고 있고 유럽 주식도 갖고 있고 유럽 채권도 갖고 있고 미국 주식도 갖고 있고 일단 갖고 있는 거 다 던져가지고 연준 및 일본 그리고 중국, 독일, ECB 다 이런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일단은 지금 이제 매파적인 행보를 가지 못하게 발을 묶어놓자라는 그런 시도였다면 일단 한 번의 성공은 일단 거뒀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중국은요. 정정불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이번에 고점에서 들어간 개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 증시가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나고 어떤 밀란의 가능성까지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중국 정부가 이제 증시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게 그야말로 인민은행에서 인민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이 시장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결국은 그리스든 또 오늘 디폴트 선언에 추가가 됐던 푸에르토리코든 중국이든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둘 다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정경유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의 어떤 무조건적인 증시 부양 의지를 또 믿을 수는 없는 게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는 6,000포인트 갔다가 2,000포인트까지 3분의 1토막이 났던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 또 중국 정부로 하여금 이번에 증시 안 살리면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또 압박하기는 또 힘든 어쨌든 이 양면성을 우리가 다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기 싫은데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낙폭과 비슷하고요. 어제 우리나라 낙폭보다는 조금 컸습니다. 이제 55선 깨고 54선 후반대까지 와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월말, 분기말 그리고 반기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 같은 날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일단 있는 주식을 다 팔고 그게 이제 연준을 압박하는 어떤 효자 노릇을 하는 동시에 차익 실현을 한 계기로 삼고 그 다음 달 분기, 반기를 맞이하자 이런 의중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